처음에는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신청한 사람은 한 명인데 생활이 조금 편해졌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이 예전보다 덜 부담스럽고 병원비를 계산할 때 숨이 조금 덜 막히는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유를 묻으면 나는 한 사람 목만 받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는 대상이 아니고 가족 중에 다른 수급자도 없으니 이 변화는 우연일 거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생활은 개인 단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전기와 물, 집과 생활비는 늘 함께 쓰이고 함께 부담됩니다. 그래서 지원은 한 사람의 이름으로 시작되지만 영향은 혼자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한 사람만 수급자인데도 가구 전체가 달라지는 이유가 조용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개인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대상인지, 내가 조건에 맞는지, 그래서 내가 받을 수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이 방식은 틀리지 않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실제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개인이라는 경계는 생각보다 흐릿합니다. 아침에 켜는 전등, 저녁에 사용하는 난방,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공과금은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해 쓰이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아프면 생활 전체가 그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개인의 자격을 보면서도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를 함께 봅니다. 혼자 사는지, 누군가와 함께 생활하는지, 같은 공간에서 지출을 나누고 있는지를 자연스럽게 기준에 포함시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이 하나 이루어집니다. 한 사람이 수급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가구의 생활 여건이 달라졌다는 뜻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생활 여건이 달라지면 그 안에서 함께 사는 사람의 부담도 같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원은 굳이 두 사람 모두의 이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자격만으로 가구 전체에 적용되는 항목이 생깁니다. 이 구조는 눈에 띄지 않게 작동합니다. 안내 문자가 오지도 않고 별도의 설명도 없습니다. 그 결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으면서도 그 이유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저 생활이 조금 나아졌다고 느낄 뿐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개인을 넘어 가구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제도의 방식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구조가 처음부터 분명하게 안내되지 않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지원은 새로 생긴 혜택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존재해온 계산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제도는 개인이 신청하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신청 이후의 적용 과정에서 가구 단위로 다시 정리됩니다. 이 과정은 제도 안에서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언가를 추가로 한 기억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수급자가 되면 주민등록, 생활기록, 기존의 이용 내역을 기준으로 그 사람이 속한 가구의 상태가 함께 반영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이 기여했는지가 아닙니다. 얼마를 벌었는지도 핵심이 아닙니다. 함께 살아왔다는 사실 자체가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조용히 작동합니다. 혜택이 갑자기 눈에 띄게 늘어나기보다 생활 곳곳에서 조금씩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전기요금이 조금 줄고 의료비 부담이 덜해지고 각종 감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숫자로 크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지나칩니다. 하지만 시간이 쌓이면 차이는 분명해집니다. 같은 조건처럼 보이는 가구라도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생활 안정은 점점 벌어집니다. 이 차이는 정보의 많고 적음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 기준에서 멈출 것인지 가구 기준으로 한 번 더 볼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한 사람의 수급이
가구 전체의 혜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도 많은 분들은 이미 혜택을 일부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가구는 분명히 생활이 나아졌다고 느끼고 어떤 가구는 별 차이가 없다고 말합니다. 조건은 비슷해 보이는데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차이는 대부분 어디까지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만 수급자라는 사실에만 머무르면 혜택도 거기서 멈춘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가구 기준으로 다시 보면 이미 여러 항목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이 항목들이 한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각각은 작은 변화처럼 느껴집니다. 공과금이 조금 줄고 의료비 부담이 덜해지고 생활비 계산이 약간 수월해지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따로 떼어놓고 보면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같은 방향으로 동시에 움직일 때 생활의 안정은 전혀 다른 수준이 됩니다. 한 가지 혜택만 기대한 사람과 여러 항목이 함께 적용되고 있음을 아는 사람의 체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벌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를 찾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적용되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묶어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가구 기준으로 정리하는 순간 그동안 흩어져 있던 변화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뒤늦게 이 구조를 알고 나서 왜 진작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하고 말합니다. 혜택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혜택을 하나씩 따로 보았을 뿐입니다. 이 차이가 생활의 체감을 바꾸는 결정적인 지점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이 지원의 성격이 조금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 제도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덜 가진 사람을 가르기 위한 장치도 아닙니다. 그 목적은 단순합니다. 생활이 무너지지 않도록 바닥을 받쳐주는 역할입니다. 그 바닥은 한 사람 발밑에만 놓아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까지 함께 받쳐줘야 생활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는 한 사람의 자격을 통해 가구 전체를 안정시키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원이 개인에게만 딱 잘라 적용된다면 실제 생활에서는 부담이 그대로 남게 됩니다. 한 사람이 도움을 받아도 같이 사는 사람의 지출이 줄지 않으면 생활의 균형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제도는 생활을 단위로 보고 그 생활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이 점을 이해하면 왜 수급자의 이름은 하나인데 혜택은 가구 전체로 퍼지는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건 예외적인 조치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설계된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아는 사람은 지원에 대해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얼마를 더 받을 수 있는지를 따지기보다 현재의 혜택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 시선의 차이가 생활을 바라보는 태도를 바꿉니다. 결국 이 제도는 돈을 주는 이야기라기보다 생활을 지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그래서 오래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구가 이 구조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습니다. 이유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아직은 괜찮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생활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고 당장 급한 상황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미룹니다. 하지만 이 지원은 어려워진 뒤에 찾을수록 체감이 늦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생활이 버거워진 상태에서는 혜택이 와도 숨을 고르는데 그치기 쉽습니다. 반대로 비교적 여유가 있을 때 미리 정리해 두면 그 지원은 생활의 완충 장치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안다고 해서 무언가를 더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추가 신청이 아니라 확인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미 적용되고 있는 항목이 가구 기준으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일입니다. 이 확인을 하지 않으면 지원은 조용히 작동하지만 체감은 줄어듭니다. 각각 흩어진 혜택을 따로따로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하겠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나중은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거나 생각보다 급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괜찮을 때 한 번 정리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선택은 지금의 편안함을 유지하기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돈을 바라보는 기준이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얼마를 받느냐에만 시선이 머물렀다면 이제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를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수급이 생활의 어떤 부분까지 연결되고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게 됩니다. 이 변화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같은 금액을 받더라도 그 금액이 전기요금으로 이어지고 의료비 부담으로 옮겨지고 생활비 전반에 영향을 주는지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체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가구 전체를 하나의 흐름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각각의 항목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구조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들고 무리한 선택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이 과정은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질문을 처음 던져보는 일입니다. 이 지원이 우리 가구의 어떤 부분을 받쳐주고 있는지 그리고 놓치고 있는 연결은 없는지 차분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진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의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해집니다. 앞으로를 준비하는 방식, 지출을 결정하는 기준, 불안을 다루는 태도까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구조는 단순한 제도 설명이 아니라 생활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천천히 따라오셨다면 이제는 한 사람만 수급자인데 가구 전체가 혜택을 받는 이유가 조금은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도 예외도 아닙니다. 지원의 이름은 개인이지만 계산의 기준은 가구이고 목적은 생활을 지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크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보다 조용한 안정으로 다가옵니다. 갑자기 형편이 좋아지는 느낌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덜 불안해졌다는 감각으로 남습니다. 이 감각이 바로 이 구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지원이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함께 살아왔고 같은 생활을 이어온 가구라면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 문이 크게 열려 있지 않을 뿐입니다. 한 번도 가구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았다면 문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나치게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새로운 제도를 외우셨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선을 하나 얻으셨다는 점입니다. 개인이 아니라 가구로, 금액이 아니라 구조로,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오늘 하루 통장이나 고지서를 다시 꺼내 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마음속으로 우리 가구는 어떤 기준으로 지원이 적용되고 있을까? 한 번만 떠올려 보셔도 충분합니다. 그 생각 하나가 다음 선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은 가구 기준으로 다시 살펴보고 싶은 것이 있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